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평소에 제가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미대 입시해주세요. 미대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요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대 전문 컨설턴트님을 모시고 미대 입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신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미대 입시하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미대 순위나 선호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자가 가장 많은 디자인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홍대, 국민대, 흔히 말해서 서홍국, 서국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 대학이 일반적으로 제일 최상위권 레벨 1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벨 2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이제 각 대학교에 있는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왜 우리가 레벨 2냐, 우리가 레벨 왜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원자 수, 그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너무 흥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2라고 하면 성적상으로 본다면 과기대라든지 건국대,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 정도가 이제 레벨 2의 학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그다음에 이런 학교들이 3의 학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과는? 일단 제일 인기 있는 과는 전통적으로 시각디자인과예요. 아무래도 좀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 진출 분야가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죠. 맞아요. 시각디자인과가 어느 대학이든 커트라인이 제일 높고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산업디자인과죠. 다른 말로는 제품디자인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디자인과라고 말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산디과랑 시디과는 거의 이제 디자인과에서 제일 취업률이 좋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요새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패션디자인과랑 실내디자인과, 국민대학교에서 신설한 AI디자인과 이런 학과들이 요새 좀 되게 떠오르는 학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저희 인문계나 자연계 기존 입시의 수시 정시 또는 전형과 미대 입시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첫 번째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죠. 학종으로 뽑는 학교들이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학종으로밖에 안 뽑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 홍익대, 고려대, 국민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은 아예 실기시험도 없고 그냥 학종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화여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의활동 보고서가 또 따로 들어가고, 그래서 미술에 관계된 활동 보고서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술활동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활동들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내신과 실기가 들어가는 전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신과 실기가 들어가는 전형 중에서도 1단계 내신으로 먼저 학생을 커트하고 기준을 통과한 학생만이 실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의 학교들이 보통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학교들, 과기대라든지 중앙대, 단국대 이런 학교들은 다 1단계 배수 제한이 다 있어요. 세 번째 실기 위주 전형은 사실 서울권에서 뽑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서울여대하고 삼육대 정도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여학생들한테 좀 많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대가 하나 껴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미술하는 여학생들을 한 번씩 다 원서를 넣는다. 서울여대? 네. 경쟁률은 70대, 80대는 그냥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삼육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술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인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학교. 그렇죠. 마지막 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서울여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수상실적. 여기서 제일 이제 좀 어머니 선호하는 학교가 이제 국민대학교가 있어요. 국민대학교가 매년 실기대회를 열고 있어요. 전국 학생 실기대회를. 거기에 진짜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집중하고 있죠. 또 부모님들이 궁금하시는 게 도대체 미대 입시는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냐. 미대 입시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중학교 한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거나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한 그 1년 사이에 시작하면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우리 애가 예고를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예중을 갔으면 좋겠어, 이런 어머님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예중을 안 간 학생들, 인문계 중학교를 간 학생들이 예고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보통은 중학교 한 1학년 마치고 한 2학년 때부터는 적어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중3 때 정도 예고 입시를 시작하겠다는 학생들은 사실 상위권 예고는 좀 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뒤늦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미대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보니까 뒤늦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좀 어떨까요? 사실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좀 일찍 시작할수록 훨씬 더 유리하죠. 실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나라 입시가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일정 합격하는 그림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퀄리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이 이제 수업에다가 투자하는 시간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나머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볼 때까지 그런 것들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서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양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다면 그 양이 나눴을 때 그 덩어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3 때 시작한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 학생이 뭐 한 달, 두 달 안에 그걸 소화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보통 인문계에서 보는 생기부와 미대에서 보는 생기부 중에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바라봐야 되는 점이 좀 혹시 있을까요? 미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술 활동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네, 그래서 네, 네. 미술 활동을 얼마나 이 학생이 많이 했는지 또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를 또 보고 본인이 지망하려는 학과하고 얼마나 연동되게 또 그런 네. 활동들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요. 이 네. 입학사정관들이. 이 인문계 학생들이 활동을 하실 때 이 인문계의 특징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에는 미술부가 아예 없어요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미술부 동아리를 못 들었다면 예를 들면 내가 토론 동아리다. 그거를 자기가 이런 토론 주제를 뭐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미대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더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좀 그런 인문학적인 것과 자기 미술적인 소양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활동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보시면 오히려 더 그게 예고보다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 내신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대 입시 경우에는 우리 보통 수능으로도 수학 안 보는 학교 되게 많잖아요. 몇 개 학교 빼고 네. 안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수학은 중요도가 낮아지는 편인가요? 학종 전형을 들여다보면 서류 100%라고 되어 있어요. 뭐 홍익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학종에서 과목이 명시되어 되어 있지가 않아요. 홍익대는 국어, 영어,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중에 단위수가 높은 과목이 들어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다른 대학들은 그런 과목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수학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미대는 정시 모집에서 학생을 훨씬 더 많이 선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시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정시에서 들어가는 과목은 국어, 영어, 사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수시 모집, 그러니까 내신이 들어가는 과목도 수능 공부랑 비슷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 사탐만 공부를 하게 돼 있죠. 대부분의 네.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은 사실 거의 3순위, 4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보더라도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사실 찾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냥 국어, 영어, 사탐만 점수가 높고 수학 점수가 낮아도 합격이 가능한 거죠. 근데 몇몇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찾기 힘든 학생이지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서울대에선 유리합니다. 아이고 서울대는데.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수학 점수가 좀 낮다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탐 위주로 정시 공부하듯이 내신 좋게 보통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수학 공부도 잘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학생 중에는 수학 공부에다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국어랑 영어 성적이 떨어지면 수학 관리를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그쵸.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인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대 합격하는 친구들의 내신 컷은 어느 정도가 되면 적당할까요? 네. 학종에서는 내신이 상위권대든 중위권대든 내신 점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보면 평균이 2등급 중반, 초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이제 평균적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그 미술 활동이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3등급 중반이라도 아니면 3등급 후반이라도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4등급 때라도 미술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거나 아니면 진짜 깊이가 있다면은 4등급 때라도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미대는 또 실기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못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대는. 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되게 비용.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미술 학원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역마다 교육지청에서 고시하는 그런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뭐 지방이나 서울이 그냥 평균을 하다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학생들은 한 45만 원 선? 일주일에 한 3번 나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4-5번은 나가니까 평균 한 7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미술 학원비가 되게 많이 든다 이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이제 특강을 그쵸. 하게 되죠. 이제 정규 수업 이외에 4시간, 8시간씩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거에 따른 수강료가 책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일 좀 부담스러운 게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의 정시 특강이 될 거예요.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내신 수능 다 끝났으니까 남은 건 실기 시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거의 실기에다 이제 올 일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3시간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 맞아요. 내내 해요. 그러면 학생이 수업한 비례해서 수강료가 책정이 되게 되는데 평균 70만 원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곱하기 3? 뭐 이렇게 그쵸, 곱하기 3, 네, 4. 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학원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학원에 대한 기준을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라면 이제 합격자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합격자 명단에 학생이 합격한 연도가 안 적혀 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뭐 한 10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아직도 그런 학원이 있어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런 학원, 그러니까 연도수가 표기가 안 돼 있는 학원들, 합격자 명단에 그런 학원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합격생 명단에 학원 선생님이 예를 들면 뭐 예고 출강을 하신다거나 뭐 고등학교 이렇게 일부 수업을 맡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네. 이제 그 선생님이 자기가 출강하는 학교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전부 다 자기가 가르쳤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명단을 거기다 넣어서 합격자 명단을 좀 불리는 학원들, 그런 학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은 좀 네네.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명단을 잘 보시면 이 학생의 실명을 다 안 쓰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 뭐 하나만 쓴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단을 좀 이제 부풀리는데 이게 수시만 하더라도 6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네. 6관왕이 나옵니다. 정시상관왕 나오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그 해당 학교의 명단에 다 이제 퍼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학생 수가 100명인 학원에서 실제로 대학을 간 학생은 뭐 한 15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명단은 한 5, 60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일반 학원에서도 의뢰 흔히 많이 그렇죠. 하는 네, 많이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따져보고 우리 아이가 여기에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번째로는 지방 캠퍼스에 합격한 학생의 명단을 서울 캠과 같이 섞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컨버전스 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0명을 뽑잖아요. 맞아요. 수시보면서.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명단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서 홍익대 60명 합격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다 세종인데 뭐 몇 명만 서울 캠퍼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머님도 잘 모르시니까 다 서울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네. 예전하고 요즘에 미술 입시는 조금 패턴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좀 비슷한가요? 예전에 입시 때는 그 스킬 위주의 학생을 좀 선호했어요. 상위권 대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보다는 학생의 생각, 창의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라든지 국민대, 이화여대 뭐 이런 학교들, 특히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창의력을 좀 크게 보고 그래서 스킬이 좀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런 창의력들이 있으면 예, 합격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의력을 보기 위해서 이 미대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뭐 문제가 되게 짧았어요. 뭐뭐뭐 그려라 이렇게 그치. 나왔었는데 지금은 막 A4지 한 장 반 이렇게 막 문제가 나와요. 진짜요? 이번에 뭐 건국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도대체 디자인과 문제야? 문술 문제야? 네, 우리 문제야 뭐야?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아.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쭉 다 읽어보고 학생의 창의력을 펼쳐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와. 뭐 패턴은 아니지만 학과 성적이 특히 상위권들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중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의 성적으로 먼저 대학의 레벨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학교에 떨어지느냐 붙느냐는 실기 성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기본 내용 정도는 아니고 그 이상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대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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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미대 입시 전문가이신 이신 소장님과 미대 입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반 전형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기가 들어간 전형이라던가 특별 전형이라던가 입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을 찍도록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